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 28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이제 축포를 터뜨렸죠. FOMC 회의를 재료로 해서요. 사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축포를 터뜨릴 거였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아침 영상 녹화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요. 요겁니다. 요거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게 찾아가지고 이거 한번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요약 잘 돼 있더라고요. 한국경제, 그죠? 한국경제에 올라와 있는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옵니다. 요건데, 그, 여기에 있는 한 문단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두 개를 합쳐보면 이게 그다지 어젯밤에 비둘기파적이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만 드리고 아시아장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 써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속도의 자산 매입 축소가 적절하지만 경제 전망 변화에 따라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전망,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전망이 달라졌습니다라는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두 가지 합쳐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가파르게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인정은 했고, 그리고 경제 전망 변화에 따라서 테이퍼링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으면 두 가지 합치면 인플레이션 더 심화될 거고 그럼 테이퍼링 속도 더 올릴 거라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은 150억 달러라서 시장이 안심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200억 달러, 250억 달러 올라가면 충격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비둘기파적이냐? 전 솔직히 좀 약간 의아하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비둘기파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걔들은 비둘기파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시장이 비둘기파라고 인식했구나 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 머릿속의 생각은 야 이거 근데 그다지 비둘기파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한쪽 구석에, 머릿속 한쪽 구석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일단 넘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단 축포를 터뜨렸다는 겁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요. 축포를 터뜨렸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예, 급등을 했어요. 물론 변동성 지수는 감소했는데 급등했다라는 거는 그죠, 무슨 난리를 쳤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 변화에, 그 축포에 힘입어서 오늘 유럽이 현재 축포를 터뜨리고 있고 오늘 아시아장 겉으로 봐선 같이 축포가 터졌죠. 근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다지 축포가 터진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사실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당장 테이퍼링 한다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 좋아갖고 미국으로 돈을 다 빨아들이겠다는 건데, 그래요. 미국으로 돈을 빨아들이겠다는 거니까 미국은 좋을 수 있다. 이거 계속 이런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그래, 미국은 좋을 수 있지. 인정합시다. 근데 이 미국을 사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서 돈을 빨아갈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 드렸죠. S&P를 사기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돼요? 롱숏 전략 펼치면은 그냥 한국이나 중국 주식 팔고 이제 미국으로 다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롱숏 전략에 따르면요. 더군다나 테이퍼링이라는 게 뭡니까? 연준이 인정한 롱숏 전략 기본 베이스 아니에요. 테이퍼링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게 왜 미국이 촉포를 터뜨린 게 왜 이게 아시아나 뭐 유럽의 호재가 돼야 되는가? 우리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했죠.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명백하게 이미 금융시장의 흐름이 약간 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어떤 디커플링이 좀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거 완전 해소된 거 아니잖아요. 이 6월 달부터 디커플링 나왔는데 아직 해소된 거 아닌데 왜 자꾸 미국만 올라가면 한국 사람들이 왜 한국 주식하는 사람들이 미국이 올라가는 거에 아침마다 좋다고 그렇게 기대감을 품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 그죠? 이런 이야기 아무튼 뭐 계속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쉬었는데 아무튼 오늘 FOMC의 그 축포를 터뜨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도 올랐는데 위쪽에 일단 저항을 약하게 확인한 정도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그래 봐야 근데 반등이죠. 아직까지는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 봐야 반등이고, 중국도 오늘 뭐 장대 양봉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단기 하락 추세도 지금 극복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다라고 해서 특별히 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이쯤에서 좀 연속해서 이야기를 좀 다른 이야기로 좀 주제를 살짝 돌려보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요즘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평상시가 아니에요. 지금은 좀 굉장히 이상한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 1년, 2년 가까이 굉장히 이상한 시기에 와 있어요.
이상하다라는 게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확대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파워르장 때문이죠. 그 아저씨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놔가지고 이제 그 돈들이 갈 데가 없어갖고 전부 다 투기적으로 나오니까 주식시장이나 뭐 하여튼 간에 봉들이 다 길어져요. 장대음봉, 장대양봉이 매일같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1% 오르면 다음날 1% 오르고 다음날 1% 오르고 어떤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죠. 1% 하락하면 아이고 이거 폭락이네 이러면서 다음날도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요즘은 보시면 뭐 매일매일 1%씩 움직이는데 그다지 그런 뭐 어떤 연속성 이런 흐름들이 어쨌든 좀 뚜렷하게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중국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요. 특히 요즘 코스피 보면 그렇죠. 특히 코스피 보면서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코스피를 또 자연스럽게 또 코스피로 넘어왔는데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29일 날 1조 원 매도하더니 다음날 1조 원 사고 다음날 1조 원 사고 1조 원 팔아먹고 오늘 또 1조 원 사고 그죠? 선물 기준으로 눈만 뜨면 1조 원이에요. 눈만 뜨면 1조 원. 솔직히 저도 이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코스피의 기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선물 수급에 막 1조 원씩 뜨는 거 보면은 저도 좀 깜짝깜짝 놀래긴 합니다. 저도 좀 놀랍긴 한데요. 근데 이게 요즘 그 시장이 이상해져가지고 이게 정상이 됐습니다. 이게 정상이 됐어.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옛날과 같이 1조 원 샀다고 내일도 1조 원 사고 내일도 1조 원 사고 그거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더욱더 일희일비가 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중의 변동성, 일일 변동성만 높아지고 추세는 안 주고 그죠? 이러면서 옵션 프리미엄만 빼고 있고 이런 답답한 모습들이 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일희일비하면 뒤통수만 맞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이 FOMC고 뭐시고 간에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축포를 터뜨렸다. 그러면은 오늘 한국 시장 투자자들 굉장히 기대감이 클 거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클 거다라는 이야기 정도가 그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거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미국과의 디커플링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주긴 줬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 당장의 흐름은 제 생각엔 그랬던 것 같아요. 투자자들의 낙관 심리 이런 것들이 지나친 낙관이 미국이 올랐으니까 한국도 오를 거야 라는 그런 낙관 심리가 오늘 결과적으로 이런 윗꼬리와 이런 음봉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의 봉의 해석은 뭐 여전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 박스권 안에 와 있으니까요. 400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죠. 아래쪽에 뭐 389 붕괴시켰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봉은 어쨌든 여전히 제한적으로 보긴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 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만 이제 이런 생각 정도는 이쯤 와서 이제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약간 저항을 누적시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기존에 옛날 코스피 보셨던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익숙하지가 않긴 한데요. 요즘에 보면은 약간 이 옵션 약간 어떤 매집하는 모양이 조금씩 좀 바뀌었어요.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지나서 보니까 이제 알겠죠. 지나서 보니까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했던 게 결과적으로 숏 포지션 매집이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6월 달 말에 이게 결과적으로 매집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매집이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뭐 도치형 이렇게 막 2, 3거래일 나오면서 매집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게 매집하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옛날하고 그죠? 막 변동성을 주면서 매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 커지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의미 없는 움직임만 좀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약간 지금 모습은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게 왜 아래쪽에서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왜 이걸 하방 매집으로만 보냐? 지금 일단 400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400 밑에 있다라는 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점일 겁니다. 지금 상승 추세는 일단 끝나 있는 거고 400을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고 요 며칠째 지금 계속 저항을 조금씩 낮추고 있죠. 400이 저항이었고 398이 저항이었고 396이 저항이었고 그러다 오늘은 395도 오늘은 396도 터치를 못했죠. 그러니까 조금씩 저항이 낮아지고 있고 양봉보다 음봉들이 좀 더 자주 나오고 이러니까 일단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걸 매집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방으로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좀 매집하는 모양 이런 것도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쯤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옵션 만기 주인데요. 사실 지금 옵션이 좀 비싸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전광판 잠깐 보시면은 지금 옵션 양압이 그 8, 거의 8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8 가까이 됩니다. 아니구나. 뭐 7, 예. 7, 하여튼 뭐 7.3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옵션이 비싼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프리미엄을 죽이기 위해서도 뭐 어쨌든 계속 이런 식으로 외국인은 여러분들의 마음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장난을 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아무튼 듭니다. 글쎄요, 근데 뭐 어떻게 될라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아직까지 선물은 박스권이고 그 와중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곤하게 움직이는 건 옵션이 비싸서 프리미엄 빼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런 관점에서도 좀 하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풋옵션은 어쨌든 간 잘 죽지 않고 있고요. 콜옵션들은 계속해서 지지력이라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자꾸 매도 물량이 쌓인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 정도를 살펴봤고, 오늘 결과적으로 장 초반엔 분위기 굉장히 좋아서 상승 종목 수 막 600개 넘었던 것 같은데 장 마감하고 보니까 상승 종목이 300개도 안 되네요. 그죠?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모습이 뭐 좋냐? 별로 모습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계속 이것도 일단 저항을 뭐 누적시키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물론 삼성전자 7만원 본계가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드렸는데 아직 7만원 위에 있죠. 이런 점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변동성 지수들은 보시다시피 풋옵션들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61선, 121선 이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도 쉽게 죽지 않고 있네요. 시장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달러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오늘 84원요. 21선 위에 이거래일지 안착했으니까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봐도, 그렇게 믿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어떤 뭐 쇼패팅 할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음봉으로 밀리긴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하루 일단 확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숏 포지션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 위에 무거운 저항을 오늘 당연히 확인해야 될 자리를 확인한 건데 이게 확인이 이런 자리가 하루 만에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금 더 피곤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그러나 어쨌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 거의 다 이야기는 드린 것 같고요. 하여튼 그저 뭐 특별한 이야기를 제가 뭐 드릴 만한 건 없고, 이 상황에서 그 이야기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이야기하려다 이것도 깜빡하긴 한 건데요. 요즘에 원자재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지수들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어젯밤에 주식시장은 많이 올랐죠. 주식시장은 이 S&P고 이게 나스닥 분봉인데요. 어젯밤에 하여튼 주식시장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 본다고 다른 거에 집중을 못해서 못 봤는데 어젯밤에 오히려 유가 같은 건 일단 떨어졌더라고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물론 이제 지금은 되돌리고 있는데 유가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거, 일단 유가가 단기적으로 일단 쌍고점을 만들었네 라는 게 일단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단기적으로 쌍고점을 만들었고, 또 그리고 뭐 구리 같은 것들도 지금 보시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쌍고점을 일단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아직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원자재들의 상승이 주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일단 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게 이런 원자재가 뭐 유가가 뭐 지금 이렇게 조그만한 쌍고점이 나왔다라고 해서 뭐 당장 여기서 죽는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요. 일단 이런 흐름에 일단 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쪽을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각종 인덱스 지표들만 보면은 대략적으로 분위기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덱스 지수만 여러분들하고 몇 개 원자재 인덱스들만 한 3개 정도 살펴볼게요. 이건 BDI 지수죠. 해운업 지수인데 해운업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죠, 5,600, 뭐
거의 뭐 5,700, 5,800까지 올랐다가 현재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국제 유가하고 BDI 지수하고 사실상 이번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지수가 예,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게 이거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BDI하고 방금 말씀드린 국제 유가요. 근데 어쨌든 이 BDI 같은 게 보니까 반토막이 나 있더라고요. 그럼 최소한 일단 전고점 다시 넘어가지는 뭐 아무리 반등 나오더라도 전고점은 못 넘어가겠지라는 생각 정도는 일단 해보아도 무방할 것 같긴 하고요. 고점 대비 반토막 났는데 그런 생각 해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대장 이 인플레이션의 뭐 수혜를 가장 보던 이런 놈들이 일단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 물론 당장 죽을지 여기서 뭐 또 버티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CRB 지수라고 해서 이것도 원자재 관련된 지수인데요. 이거는 국제유가가 많이 반영된 건가 봐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최근에 쌍고점을 만들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얘도 이제 조금씩 보시면 다중고점형 정도 단기적으로 다중고점형 정도가 일단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ME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뭐 금속 관련된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원자재 가격 통제 정책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텐데 뭐 일단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흐름이 그다지 뭐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 같이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자재들이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다 주춤하네라는 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냐면은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주식, 원자재, 그 채권, 부동산 이렇게 4개 사이클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지금 이제 2021년 11월인데요. 얘네가 이제 여기쯤에서 원자재 랠리를 그만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거 한번 의심해 볼 땐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한번 의심 정도는 해보자고요, 우리. 만약에 이제 얘가 원자재들이 여기서 꺾여버린다면 이제 이 사이클에 따르면 다음번은 이제 채권의 시대가 될 겁니다. 여기 장기간의 불황, 뭐 큰 불황이 닥치고 나서 채권의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 이 원자재들이 최근에 비틀비틀하는 게 이게 피크 신호인가? 라는 의심 정도는 충분히 해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하나 좀 드리고 싶었네요. 그래서 요거 정도까지 좀 살펴봤고요. 참고로 그 BDI 지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 국제유가하고 똑같이 움직이긴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요. 주봉인데요. 주봉으로 몇 개만 겹쳐서 볼게요. 이거 BDI 주봉이고요. BDI 주봉에다가 여기다 이제 국제유가를 한번 겹쳐보시면 어떤 모양이냐면 국제유가 이게 잠시만요. 광고가 떴네. BDI 방금 전에 말씀드린 BDI에다가 국제유가 겹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주봉이거든요. 뭐 물론 이게 이제 각종 뭐 물론 개별적으로 이런 가격을 움직이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차트 모양은 다르겠지만 흐름은 똑같다고요. 그죠? 빨간색이 국제유가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BDI 지수인데 뭐 큰 흐름 차이 없죠. 큰 흐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코스피 겹쳐보시면은 더욱더 재밌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코스피도 참고로 그래서 국제유가하고 똑같다고요. 국제유가 BDI하고 똑같은 게 코스피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 최근에 좀 비틀비틀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눈에 띄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 이게 어쨌든 보시면 큰 흐름은 다 지금 같이 갑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 겹쳐졌나 지금 이 위쪽에 고점 이런 게 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거 화면 직접 켜셔갖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BDI, 오일, 코스피는 뭐 사실상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괜찮은데 유가하고 BDI가 주춤주춤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한번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린 퍼즐 조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미국 주식시장 제가 그래서 어제의 축포가 저는 아무리 봐도 미심쩍어 가지고요. 한번 일단 오늘 밤에 저는 한번 숏배팅을 한번 해보기로 일단 마음은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더 상승하고 있으면 일단 이런 자리에서 장 초반에 일단 한번 전 나스닥으로 해볼 생각인데 나스닥 숏을 한번 해볼 거고 새벽 4시 반쯤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일어나서 봐서 수익 중이면 그냥 계속 안고 가는 거고요.
뭐 잘못됐네 그러면 중간에 또 팔고 나갈 수도 있고요. 일단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전 그래서 아무튼 주식 투자자라면 위험은 무조건 감수해야 된다. 근데 저는 저 같은 투자 성향에서는 저는 이런 자리에서 위험을 솔직히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전 이런 자리에서 위험 감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들이대 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밤을 아무래도 좀 편하게 자진 못하겠죠. 좀 불편하게 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여튼 미국도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미국도 지금 축포가 어제 터졌기 때문에 미국인 투자자들 들썩들썩 할 텐데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그래서 겸연히 그냥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시 후라고 표현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오늘 밤에 ECB 총재 라가르드 연설이 있습니다. 라가르드 연설에 따라서 이 달러 인덱스와 유로와 이런 것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뭐 축포가 막 터지고 있어요. 이거 한마디만 좀 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리플 보면서 좀 든 생각인데 아무튼 요즘 그런 믿음이 너무나 많이 깔려 있습니다. 뭐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은 뭐 무조건 뭐 정이고요. 이거는 뭐 옳은 거고 마치 뭐 숏 포지션을 보면은 그거는 뭐 불이인 거고 그거 뭐 투기꾼인 거고 그런 믿음들이 좀 요즘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냥 어쨌든 그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롱숏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냥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위쪽으로 보냐 아래쪽으로 보냐 도구일 뿐인데 도구가 좋고 나쁜 게 어딨어요. 도구는 가치 중립적이죠. 그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도구를 쓰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 상승에 베팅한다라고 하더라도 맨날 눈만 뜨면 콜옵션을 질러가지고 먹으면 그거를 우리가 좋게 봐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투기꾼이 되겠죠. 그 반면에 뭐 숏 베팅을 하더라도 어떤 뭐 분명한 본인만의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어가지고 뭐 조심스럽게 들이대 보는 거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튼 투자자로서 이게 비싸냐 싸냐를 판단해서 비싸면 어떻게 하고 싸면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응할 뿐인데 하여튼 한국엔 좀 그런 잘못된 믿음들이 좀 너무 세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공매도 치면은 뭐 죽일 놈이고요, 그죠? 그리고 무조건 뭐 월급 받아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사면 성공한다니. 요즘 이런 믿음들은 그건 좀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이제 정부나 증권 업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 먹고 사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것만 보여주곤 하는데요. 근데 아무튼 투자자로서 비싸냐 싸냐 그거를 판단하는 게 투자자의 몫인데 무조건 뭐 비싼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건 무조건 싼 거야 최대한 싸게 보자 이건 좋은 거야 라고만 보고 무조건 매수하는 거 이게 과연 투자자로서 진짜 좋은 건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요즘 그런 믿음이 좀 너무 심합니다. 그런 자신감들이 요즘 너무 심해요. 무슨 뭐 주위 사람들도 그렇죠. 뭐 월급만 받으면은 나는 뭐 월급 중에 10%씩을 매월 삼성전자를 살 거야. 뭐 나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 너무나 그 의심 없이 따라 사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많죠. 그런 거 우리가 좀 분명히 경계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포모 이런 것도 너무 많고요, 그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맨날 했던 이야기라서 그죠? 맨날 했던 이야기 또 하면 지루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밤에 저는 조금 이제 좀 피곤해질 생각입니다. 계속 잘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